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산책길의 책은 다니아라 마코토의 결정적 질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질문의 힘인 킬러 퀘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기업 법무와 기업 회생, 교통사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을 많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질문법과 교섭력으로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법률사무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 일본 방송에서 해설자로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일 매거진 변호사에게 몰래 배우는 절대로 지지 않는 논쟁의 비법도 쓰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중요하다고 하고 사람의 생각을 물을 때는 질문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요. 저자는 서문에서 질문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질문에는 질문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질문 능력이 필요한지 자체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재로 질문을 구사한다면 우리 인생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세상에는 없어서 안 될 필수품들이 결국 사람의 질문에서 나왔고 다양한 과학 법칙들 역시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수적이고 제대로 정확한 질문을 하는 질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5대 어린 변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얕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불안해했다고 하며 자신과 만나는 상대에게 왠지 약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항상 표독스러운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도중 이웃 간 땅 문제로 변호를 했는데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의뢰인에게도 더 심한 분쟁에 휘말리게 했다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인간 심리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가 말한 인간은 자존심 덩어리다. 그래서 남의 말을 따르기는 싫어하지만 자신이 결정한 것에는 기꺼이 따른다. 그러므로 남을 움직이려면 명령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고 그로 인해서 저자는 질문으로 사람에게 명령을 하던 마음을 얻던 성장을 시키게 하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챕터이기도 한 저자가 생각하는 질문의 6가지의 힘은 원하는 정보를 얻는 힘, 남의 호감을 얻는 힘,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사람을 키우는 힘, 논쟁을 주도하는 힘,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6가지 힘 중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원하는 정보를 얻는 힘을 위해서는 우리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아니오인 폐쇄형 질문과 다양한 생각과 대답을 이끌어내는 개방형 질문은 꼭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며 완벽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OW1H인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프로젝트를 누구와 언제 어디서 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는 먼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느끼지만 누군가가 계속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왠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질문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질문을 하는 상대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질문의 타이밍이 정확한지 최선의 질문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질문의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 답이 없는 질문,
선생님이 마치 아이가 틀리기를 바라듯이 질문을 해놓고 아니라고 하거나 상사가 부하에게 마치 혼내는 듯한 즉석에서 답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거나 연발하는 질문, 유도 질문,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 마지막으로 형사신문이라고 합니다. 형사신문은 쉴 새 없이 질문을 하는 것을 저자는 예로 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소통의 기본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힘은 호감을 얻는 것인데요. 좋은 질문자가 되려면 상대방의 호감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던진 질문은 호의적으로 느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질문은 부정적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질문이 더욱더 호감을 전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호감을 먼저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한 매력적인 외모와 유사성, 칭찬, 단순 접촉, 협동, 연합은 호감을 사기 위한 주요한 요소라고 하고요. 또한 저자는 질문 부메랑으로 관심사를 찾아서 호감을 살 수 있다고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도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질문 자체보다 질문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도 하고 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질문을 할 때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힘은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먼저 호소하고 이성을 움직이는 질문을 한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역시 설득을 한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질문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책에서 나온 예시로는 저자가 의뢰인에게 화해에 응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화해를 하지 않을 경우와 재판의 판결이 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재차 질문을 하면서 의뢰인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자가 무조건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이야기해주고 질문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유리하고 저자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질문은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것에 보답하려는 상호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에 상호성의 법칙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키우는 능력인데요. 이 장에서는 부하에게 불신을 사는 상사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내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상사가 나오는데 나쁜 질문인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상사는 후배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람을 키울 때 역시 질문하는 능력은 핵심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던, 스스로 깨닫던 그 아이나 또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계속 해줌으로써 그 사람 자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이야기해주되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질문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적을 잃어버린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목적을 상기시키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도 저자는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논쟁을 제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되도록 논쟁은 피하고 상대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질문으로 감정을 자극하면 논쟁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그 논쟁 자체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답을 내지 않고도 질문만 할 뿐 상대방이 자신의 대답의 앞뒤가 다름을 깨달으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질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인생도 바꾼다고 하는데요. 두 동창회에서 만난 50대 남자 A와 B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질문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를 고민했고, 한 사람은 구조조정과 같은 일이 왜 나한테만 일어날까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질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까지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능력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책에서도 그렇듯이 결국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이 중요하고 그 질문은 사실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생각이 제대로 되어야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오늘의 산책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다니하라 마코토의 결정적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